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K브레이크 워터팀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도시침수 실시간 조기 감지 서비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발표에서 주제 분석 배경 및 분석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상황별 분석 방법을 정리한 후 분석 과정을 보여드리며 기대 효과 및 한계점 등 결론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문제인식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인식에 대한 침수 관련 동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오천파출소 도로변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8시 30분 모습이죠. 맞습니다. 예, 보시면 인근 병원과 은행이 보이고 입구에 물이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6일 불과 일주일 전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도로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이 전혀 불가하게 나타난 매우 심각한 도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요즘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침수란 자연재해로 건물이나 도로, 집안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4주 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지하 혹은 반지하가 잠기는 현상과 더불어 고가 아파트 및 외제차가 밀집된 지역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침수, 우리나라는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지 궁금하여 우리나라의 침수 대비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빗물 터널 설치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게나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집중호우 및 도시침수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침수 대책을 세웠으나 왜 아직까지도 도시침수가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변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침수 예방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영강수량과 호우 피해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정보 포털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영강수량은 아래 그래프와 같고 이에 따른 연평균 강수량은 1278mm이고 호우 피해의 경우 5년간 합계는 1조 2918억 원이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대비 20년의 강수량은 평균 419mm가 증가하였지만 호우 피해의 경우 1조 93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5년간 총 호우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저희는 침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으로 현존하는 도시 침수 예방 시스템에 더 나아가 저희만의 기술을 추가한 PNM 듀얼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 월별 데이터로 미래 하천 침수를 예측하는 모델 프리딕션, 도심 지역 및 하천 인근 등 침수 위험 지역 위주의 CCTV 모니터링을 함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면 물이 없는 도심 지역과 물이 있는 하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경우 차도, 인도 등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상도로와 터널 혹은 지하차도 등과 같은 곳을 말하며 하천 지역의 경우 이렇게 도시와 맞닿아 있는 지역 혹은 하천 수위를 측정 가능한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경우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물이 탐지된다면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침수가 발생하였다고 경고 알림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천의 경우 상류와 하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상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하류로 물이 흘러가기에 하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천 범람 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 하류의 침수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피 메시지를 경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류 인근 지역은 모니터링도 함께하여 물 영역을 추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이 기준보다 넓어지면 영역 면적 단계를 측정하여 경고 알림을 전송하는 방안으로 구축하려 합니다.
이에 저희가 진행할 분석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물 객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한 오브젝트 디텍션 단계, 두 번째는 침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세그멘테이션 단계이며 이를 활용하여 CCTV 영상 내 물을 감지하고 추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물 객체 감지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욜로5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실시간 영상에서도 객체 감지를 할 수 있으며 사람, 자동차 등 일반적인 사물을 감지할 때 평균 정확도가 90% 이상 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욜로의 경우 텍스트 파일로 라벨 이미지를 저장해야 하기에 라벨 이미지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물이 존재하는 이미지 약 2,500장, 한 장당 평균 10개의 라벨링을 하여 물객체 라벨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욜로5 테스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년경 여러 지역의 침수 피해 사례를 구하여 물객체 탐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들을 토대로 도심 지역의 물객체를 감지하려 했으나 욜로의 특성상 사람 혹은 사물 등 특징이 뚜렷한 객체 탐지는 용이하나 물의 경우 어떠한 특징도 없기에 바운딩 박스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탐지하는 것이 아닌 영역을 활용하여 폴리곤 형태로 분석하는 모델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물 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디텍트론2를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본 결과 트레이닝 스피드와 어큐어리시가 기존의 마스크 RCNN과 디텍트론1 버전보다 좋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텍트론2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라벨 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미지 150장 레벨링을 진행하였으며 물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여러 마스크 파일 중 트레인 타임이 가장 빠른 R50 FPN3X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맥스 이터를 2000, 배치 사이즈를 2로 주었으며 모델 학습 결과 텐서보드 표의 정확도와 손실은 이와 같습니다. 약 99% 정도의 높은 검출률을 띠고 있으며 약 2% 미만의 손실률을 띠고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와 낮은 손실은 매우 좋은 지표이기에 저희는 이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디텍트론2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저희는 침수가 발생하였는데 예측을 하지 않은 것보다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측하여 판단하는 상태가 높은 것이 베스트 모델이라 생각이 들어 트레시홀드를 0.75로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심 지역의 경우 이렇게 객체 탐지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천 지역의 경우에도 이렇게 잘 시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천 지역의 경우 물 객체가 탐지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 영역값을 도출하고 범람 범위를 파악하여야 하기에 더욱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물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한 것을 토대로 이 영역을 이진화시키고 영역만 따로 컨투어하여 영역값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도출한 영역값을 토대로 면적 그래프를 통해 경고 알림을 전송한 트레시홀드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관심이 필요할 때, 경고가 필요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알림을 단계에 따라 파악하여 전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수위 예측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수 범람 위험도를 보고 지역을 선정하였는데요. 이에 대전광역시의 주요 하천 위치를 보시면 만년교 한밭대교가 상류, 그 아래로 흐르는 가수원교 인창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천의 상류는 산과 같은 고지대이고 하류는 도심 지역이며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하천 상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하류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상관성을 띠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 0.9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띠고 있다고 판단되어 하천 수위 예측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강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만년교, 인창교를 중점으로 2013년 1월부터 22년 8월로 약 10년간 5mm 이상 폭우일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침수 확률이 증가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측수가 가장 많은 달 6, 7, 8월을 중심으로 침수 확률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가 옳은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강수량 관측수가 많은 7월의 데이터, 강수량 관측수가 적은 9월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류의 만년교, 하류의 가수원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류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하류의 수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수량 관측수가 많은 달은 관찰 범위를 넘고 적은 달은 안 넘기에 강수량이 증가함에 하천의 침수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간 데이터를 토대로 호우주의보 발령된 날이 만약 강수량 관측수가 많은 달일 경우 하천의 침수 확률이 높으니 더욱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수위를 예측하는 모델 또한 구축하려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의 오픈 API를 통해 2013년에서 22년 데이터를 호출하여 강수량이 많이 관측된 6, 7, 8월에서 필요 변수만을 추출하였으며 가수원교 수위 예측 모델, 인창교의 수위 예측 모델을 따로 구현하였습니다. 가수원교 모델의 데이터 변수명은 날짜, 시간, 하천 상류 만년교의 유량 강수량 수위, 하천 하류 가수원교의 유량 수위로 나타내었고, 인창교 모델의 데이터 변수명은 날짜, 시간, 하천 상류 한밭대교의 유량 수위, 하천 하류 인창교의 유량 강수량 수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이와 같은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두고 하천 하류의 수위 데이터를 예측 변수로 두었으며 두 모델 동일하고 데이터의 총 개수는 13만 1,472개입니다. 데이터셋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결측지가 있어 변수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대교의 수위와 유량의 결측지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2017년 6월 26일 11시 30분부터 21시까지 결측지가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인터포레이트 함수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결측지를 보관하였으며 그 결과 NaN 값들이 이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측 모델을 LSTM Long Short Term Memory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10분 단위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 미래 수위를 예측하는 목적이기에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용이한 LSTM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는 LSTM 모델을 활용하여 구축해 보았습니다. 2013년부터 20년의 6, 7, 8월 데이터를 트레인 셋, 21년 6, 7, 8월을 밸리드 셋, 22년 6, 7, 8월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두었습니다. 주요 파라미터의 경우 시퀀스 길이를 6으로 설정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1, F옥은 50, 러닝 레이트는 0.01로 설정하여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델 손실 함수는 MSE, 옵티마이저는 SGD, 매트릭스는 MAP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돌린 모델 학습 결과는 이 표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예측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위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하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에 주의, 저지대 침수 예고 및 야영 금지, 위험 지역 통행 자제 및 감전사고 경고 등의 멘트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저희의 최종 목표인 듀얼 플랫폼 서비스 환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첫 화면에 플랫폼 소개, 두 번째 장에 관련 데이터 정보 및 해당 사이트 주소, 다음 페이지에는 서비스 안내 및 바로가기 버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화면인 PNM 최종 구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구축 모델이 담긴 PNM 화면 최종 구성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를 구별로 나누어 표시하였고 구에 따라 지역을 표시하고 해당 하천의 위치를 카카오맵과 연동하여 나타냈습니다. 연 모니터링 CCTV는 도심 지역, 하천 인근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천 인근 지역의 물령력을 세그멘테이션하여 면적 그래프로 표시하고 상류의 수위 및 강수량을 나타낸 예측 수위 그래프까지 넣었으며 경고선에 따라 알림을 전송할 수 있는 버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 사용 가능한 인근 경찰서 및 소방서의 전화번호 또한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구축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CCTV 하천 및 도심 지역을 관측하여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하천 관리 및 재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활용 방향의 경우 알림 서비스를 전광판 및 차량 내비게이션 등 범위를 확대하여 전 지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방제 시스템과 연결 방법을 알아보니 정부망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망으로 이동해 재난 문자를 배표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의 경우 이렇게 화면을 구상해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모바일 내비게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지하철이나 지상도로에는 대피 안내 문구를 띄우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통과 CCTV 정보를 융합해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볼 필요 또한 있습니다. 이에 무인 드론을 활용하여 교통 정보를 파악하고 교통이 취약한 섬 지역의 안전 정보도 알림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CCTV를 연계하여 맞춤형 119 출동 안내길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저희 팀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CCTV의 경우 제공이 제한적이라 확보가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CCTV 내에 물방울과 같은 이물질이 있을 경우 탐지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배포할 경우 구현 가능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았으며 저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더욱 완벽한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 대한 출처는 이와 같으며 이상으로 한남대학교 K-브레이크 워터팀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도시 침수 조기 감지 서비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